오늘은 힐링 시간입니다. 뭐가 힐링입니까?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힐링일까요? 만만한 거 찍는 시간이 가장 힐링 시간입니다. 그래갖고 만만한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날 하는 거 요거 하고 있고요. 다 나갔어요. 거의 한 100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가게 그 정도로 희한하게 손님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즐겁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드린 것도 있어요. 요새는 배달해도 그냥 금액 작아도 그냥 넣어드리거든요. 단가가 적으니까 그냥 저도 마음 놓고 그냥 드려도 가게 재정에는 큰 문제도 없고 원단도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뭐 일석이조죠. 그래갖고 저는 항상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누고 나서 손님들이 좀 그래도 웃으면서 마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줘야 되는 상황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젊은 사람 취향, 그 다음에 어르신 취향을 확실히 구별은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듭니다. 어르신 취향 중요하죠. 젊은 분들 취향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젊은 분들 취향하면 역시 뭐 무난하게 단가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은 체크입니다. 그렇게 안 튀고 젊은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뭐 그렇게 튀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항상 이제 너무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진짜 극소수입니다. 완전 막 누가 봐도 저 사람 튀게 입고 다닌다 할 정도로 진짜 튀고 입게 다니시는 분들,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없으시죠. 자, 그래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땐 젊으신 분들. 근데 이거 키워라 거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러니까 항상 하지만 이 가치를 과연 알아주는 사람은 어르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냥 원단 보면 대충 비싼 거 안 비싼 거 다 구별 다 하시는데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그런 그것보다는 그냥 그 순간 귀엽고 그 느낌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르신들도 그냥 이제 그 순간 느낌이 좋아서 구입하실 분도 있고, 그냥 젊으신 분들도 뭔가 질감이 굉장히 좋고 비싸 보여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조금 간단한 소리지만 이렇게 해서 저는 겉끼리 마주보게 하고 그런 딴데 판매하신 데 보니까 그냥 일자 제공으로 그냥 쭉 박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자로 이렇게. 근데 항상 요거 하면서도 저 느꼈지만 세탁하시는 분이 생각외로 이제 많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물건이 오랫동안 살아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볼 풀리는 작업을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악기는 그 11월 말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조금 천천히 하고 그래갖고 제가 나름 젊은 분들 취향으로 골라놓은 문단은 좀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데님 같은 거, 데님 요거 이제 요새 안 쓰잖아요, 그렇죠? 왜? 안 팔려서 안 씁니다. 이런 거 청지 없고 옛날에 쓰다 남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무난무난한 것 같고, 요거는 완전 그렇죠. 연령대 있죠. 제가 사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보고 고르라 하면 이런 원단은 절대 안 고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빼볼까요? 이건 좀 짤뚱이들인데요. 짧은 친구들인데
요것도요, 그쵸? 요것도 무난하게 연령대 안 탈 것 같고, 나머지는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개수가 좀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개수가 제가 잘라놓은 거에서 조금 빼볼까도 했는데 저 정도 갖다 손님한테 드리기에는 그냥 얘까지 하겠습니다. 얘까지 하고, 얘도 지금 보니까 개수 많네요. 얘도 한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은근히 인기가 겁나 많았습니다. 요거 화려하고 이쁜 거는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품행 보증 수표입니다. 만드는 재미도 있죠. 그래서 요거 땡땡이, 제가 좋아하는 땡땡이, 그때 재단하고 남은 거 요거도 좀 종류별로 해갖고 오늘 썸네일 좀 예쁘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안 하고 갈라니까 그래도 내일 오전에 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개씩 할게요. 요거 한 개 했으니까. 근데 체크 진짜 예전에는 이게 재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막 봐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안 맞죠. 그렇죠. 체크가 안 맞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맞아, 각이 맞아야 되는데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어차피 거진 좀 정정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끼쓰면서 안 합니다. 요것도 봐요. 사실은 이게 1에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꽃이 거꾸로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 근데 얘는 또 위아래가 되는 꽃인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꽃이 반대쪽으로 보면은, 그쵸, 꽃이 이렇게 좀 누웠어요. 뭐 그렇긴 한데 그냥 합니다. 네, 그거까지 처음에는 이제 신경 쓰면서 할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려 가지고 뭐 해가지고 할랬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일단 그냥 장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이게 작업하는 과정, 오늘은 그런 영상 주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냥 저 나름의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제 미싱은 범이라 보고 그냥 여러분들도 미싱 켜두시고 그냥 제 말 뭐 들어놓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계속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ISP 같이, ISP가 아니고 그거는 통장이죠, 그렇죠? 아무튼 S&P 500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완전 따봉 기업들 500개 모아놓은 그런 거래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 주식 상품이요, 연마다 평균적으로 이제 10%씩 올라가고 한 번씩 대공황이 오거나 코로나 같은 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경기 침체가 오면은 확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대기업들도 예측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쉬운 일, 그렇죠? 뭐 반도체 구하기 힘들어져 가지고 뭐 자동차 안 나오는 적도 있었고, 코로나 때 이렇게 되니까 해외여행 아예 막혀버렸죠. 완전 저 그때 항공 주식 살까 고민은 좀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빚 갚는 중이라 가지고 고모한테 빌린 돈을 갚는 중이라 그때는 이제 주식 못 했고, 그런 게 그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쵸, 이제 대한항공이든지 뭐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그럴 때 누가 뭐 빠질 사람 빠지고 뭐 투자할 사람 투자하겠죠. 이제 제 말은 그겁니다. 갑자기 이제 대기업이 완전 멍청한 짓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제 잘 가고 있다가 사고를 맞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가 사고를 맞아가지고 이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왔다 칩시다. 그러면 완전 전염병
걸리면 이제 우리들 코로나도 처음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격리하고 마스크 다 쓰고 그쵸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걸리면 완전 뭐 범죄자 취급받고 그러면 사실은 소상공인도 완전 장사 못 하잖아요. 그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그냥 제가 문토스 다닐 때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그때도 그냥 완전 무급 휴가 딱 받았거든요. 무급 휴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뭐 회사도 이제 경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럴 때 그쵸 이제 떨어진다 이런 말이고 근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방안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그런 거 기억납니까? 이제 국내 비행기만 태워가지고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오는 그런 코스도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름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도 저렴하게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태어난 이상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제 그런 거 이제 겪고 나면은 항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많이 그때는 10% 바뀌었던 게 이제 20%씩 또 오르고 막 그럽니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항상 그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넣으면 돈이 이제 불어난다는 말이 저도 좀 그러면 그거는 납득은 됩니다. 넣기만 하면 계속 복리가 불어난다. 그래 치면은 월세에 사는 것이 전세에 사는 것보다 나아지겠죠. 단순 계산으로 제가 이제 3천에 70짜리 60입니다. 3천에 원래 60짜리였죠. 3천에 60짜리 월세를 들어가면은 원래 3천만 원에 10% 연수익 하면은 3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셋집으로 하면 우리가 4억을 내야 됩니다. 그 집을 똑같은 집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전세로 하면 그냥 이제 완전 빵원인데 그 뭡니까 그렇게 그거 뭐고 그 전세를 4억을 그죠 그 아예 그 뭐지 그 S&P 500 그런 주식 같은데 그냥 거기 딱 넣어버리면 년마다 4천만 원씩 생긴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오히려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주식에 넣어놓으면 되겠구나. 전세 계약 2년 정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8천이 걸리겠다. 그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그거에 좀 자본의 논리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제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저 총각이 저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 그 정도 돈이 없죠.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시드머니를 불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돈만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셋집으로 그렇게 내놔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전셋집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담보를 맡아주고 그렇죠? 저는 그 돈을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고 뭐 배당금 받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2년 만에 나가야 되는데 대공황이 갑자기 떠가지고 완전 대풍랑이 나면 이제 그 나간다 하시면 이제 전세금 못 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공황은 누가 그좀 경기 침체를 누가 예측을 합니까? 자, 아무튼 예.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갖고 보통 길어봤자 몇 년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 버틸 돈도 필요하다. 자, 이제 그것까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요 며칠 내리면서 넣은 결론이고, 그러면 자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사서, 그러니까 오디오 같은 것도 사서 팔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기본적인 일도 복리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복리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어렵죠. 어려운데 해야 됩니다. 왜? 저도 이제 가장의 책임을 지고 싶고 지금도 사실은 전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 다 먹고 살려야지. 제가 사실 제일 거지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 다 먹고 먹여 살려야지. 그 생각을 저는 어릴 때부터 한번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도 어찌 보면은 제가 집에 좀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만들고 집에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제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제가 엄청 큰 돈은 지금 못 드리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옛날에 막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장사도 한 자리에서 오래 하면은 이게 입소문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이 장사를 잘 했을 때 마케팅을 저는 잘 못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맨날 그냥 영상 찍어 올린다 그죠? 그냥 꾸준하게 제일 강점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승부를 좀 봅니다. 다들 마케팅을 잘하진 않겠죠.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걸로 뭔가 저는 또 뭔가 간판 같은 거 할 그런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조금 뭐 좀 그렇죠. 이런 거 지금 드리듯이 이런 거 줘도 저는 돈 아깝다 생각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아 계산해서 이 정도면 뭐이 정도야 뭐 주지 뭐 이게 그뭐 방법이나 다른 거 최대한 손님분들을 좀 기쁘게 하는 거에 저는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저의 또 강점이죠. 이런 거를 복리로 이용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가 원래 물건 사고 팔고 뭐 스피커 같은 거 사고 팔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 나이 먹 그런 건 용돈벌이로서 그렇죠. 10대 20대 때는 할 수 있는데 나이 먹고서는 제가 이제 큰 돈을 이제 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최소 뭐 월에 뭐 몇백만 원씩은 저희가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금이 붙습니다. 맞죠? 세금을 안 낸다고 좋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세금 징수원이 나와서 6개월치 세금 내세요 이러면 이제 그대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 세금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자료 같은 것도 준비 잘 하고 뭐 저는 뭐 재료비를 너무 많이 사서 통장에 꼽힌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게 없어요. 뭐 그렇게라도 저 이제 되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8천이 나왔어요. 근데 수익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료비가 한 30%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료비 30% 그다음에 뭐 배달 기사님한테 뭐 돈 드리고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거 다 이제 비용 처리가 할 수 있어요. 다 해가지고 뭐 그것 한 10%, 뭐 물세, 전기세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가 탁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그 뭐지 나중에 뭐 사업자 전용 카드 같은 걸로 이제 자동 이체되게 해놓으면 알아서 그게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 자료가 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저의 통장에 꼽힌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8천만 원의 매출이 나와도 그러면 40%에서 이제 60% 남았다. 그렇죠? 근데 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도 보면은 통장에 꼽힌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뭐 식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직원분들 밥도 사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교통비, 뭐 주유비, 뭐 이런 거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놀러도 다녀야 되고 헬스도 가야 돼. 그쵸? 그 운동해서 근육도 좀 키워야 되고 그래야 뭐 일할 때 도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가게 탐방도 해보고 또 뭐 그러면서 인사이트도 하고 그쵸?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업자 카드를 긁으면 다 이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업을 좀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다. 근데 뭐 갑자기 외제차 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보석 사고 그런 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아마 국세청에 가고 뭔가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을 하시면서 남자분들이 특히 차부터 바꿔야지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경차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다 되는데 한 번은 뭐 고인승 이상 뭐 카니발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 뭐라 합니까? 사업자 혜택을 받기 힘들죠. 실이 다 됐네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매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금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데 내일 해야 되니까 빼놓고 이 시간을 중간 속도로 하고 하면서 하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막 물물 교환하고 제가 아무리 당근이라든지 뭐 중고나라로 피규어 같은 거 많이 팔았다 해도 우리가 밥 같은 거 할 때도 한꺼번에 많이 딱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엄청 비싼 거를 팔든지. 근데 그런 거 비싼 거는 팔기 뭐 그런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같은 시간 대비 그 시급이 큰 거니까 그런 건 한두 번씩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했지만 그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뭐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복리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쵸. 결혼할 거면은 어느 정도 남자가 그래도 여성분들보다는 수익이 조금은 많은 게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그 와이프가 애 낳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튼 경제력은 남자가 좀 부담하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세금을 피할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인데 근데 왜 제가 뭐라 해야 되나 세금을 뭔가 뭐 정리하는 거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까지 했죠. 그거는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냥 매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고 제가 5년 동안 저도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좀 났겠죠. 거기는 뭐 토스트가 뭐 유명한 집이다 뭐다 그다음에 SNS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냥 좀 느끼는 거는 계속 하다 보니까 대충 이 사장의 느낌을 알겠죠. 그쵸? 이게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든 유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게시물 몇 개 이제 읽어보니까 이 사장님의 성격을 알 겁니다. 그쵸? 어찌 보면은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 주식에서 수익 나듯이 감정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까지 전환이 되면은 또 그 사람이 또 그거를 퍼뜨리고 또 그게 게시물이 읽히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복리라고 이게 딱 오늘 느껴졌고 그다음에 음식에서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볶음밥을 계속 여러분들 1인분씩 볶아보세요. 힘들겠죠. 계속 볶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2인분 볶나 3인분 볶나 그냥 웍만 커지면은 뭐 가장 좋은 효율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10인분씩까지는 뭐 힘들 수 있고 팔에 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뭐 기계로 볶는다든지 뭐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 조리 시간을 아무튼 우리가 뭐 그런 장비 없다 치면은 뭐 그래도 한 3, 4인분 정도씩은 볶는 게 좀 한 개 볶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재료도 한꺼번에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요리할 때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갖춰야 이게 돈을 내가 수월하게 버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좀 장사가 좀 됐어요. 저희 동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휴 때는 장사가 안 되고요. 연휴 끝나고 이제 좀 평일 같은 분위기에 이게 밖에 나가기 애매하고 그냥 한번 뭐 약속이나 할까 반송해서 이럴 때 저희 집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서 매출이 좀 맞춰지거든요. 평상시에 좀 안 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리를 이제 처음에는 복리다 보니까 아무튼 효과가 작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많은 인프라를 투입했다면 뭐 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은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나름 이게 좀 혜택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오늘도 그 젊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면서 젊은 손님분들 요거 사진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SNS 올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개씩 더 드렸거든요. 원래 SNS 올리면 또 더 나갑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SNS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리뷰에도 쓰면은 영수증 리뷰하면 이것도 올라가고 그냥 하고 찍 끝나는 그런 일보다는 최대한 이게 귀엽네요. 이거 뭐 제가 탐날 정도. 이게 살짝 좀 광목 느낌도 나면서 이게 땡땡이 이쁘죠. 그 다음에 요거랑 딱 4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4개가 아니고 제법 많네요. 이 영상이 벌써 26분인데 큰 것도 좀 해놔야 되거든요. 내일은 아침에 생강을 다져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채를 썰어야 돼가지고 그 체크를 해보니까 2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오전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복리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죠. 그러니까 요 파우치도 제가 보니까 활용도가 높으니까 아무에게나 주기 참 쉽고요. 킥포스터는 안 받으신 분들 항상 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더 몇 초라도 빨리 박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면 완전 복리다 그쵸.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생산성이 큰 그런 뭡니까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 몇 초가.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를 이렇게 조금 부자가 아니고 아무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얼리는 게 아니고 이 하나 안에서 서로 이제 곱셈의 영역에서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원교님 유튜브 보면은 곱셈의 영역에서 노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건을 제가 그냥 매물 좋게 뭐 스피커 제품을 그때처럼 제가 그때 27만원, 8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34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10% 정도 더 내면은 6만 지금 그거 그냥 개인 거래였기 때문에 세금은 안 냈습니다. 현금 거래여서 그래갖고 뭡니까? 그러니까 28만 원도 그러면 그 뭐지 아무튼 판매가가 그거 제가 한 34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0% 내면은 한 3만 원 정도 또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확 줄어들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습니다. 얼마 안 남고 재고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물건 가져놓는 사업이 물론 음식도 다를 만 없긴 한데 애초에 뭐 중고 미싱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장이다. 뭐 그러면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적인 미싱 그 수입하는 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면 항상 그게 돼야 되고 온라인에서 장사는 글쎄요 이게 복리가 쉬울 거예요. 온라인은 워낙 이렇게 좀 그거는 아무튼 제가 온라인 고수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려요. 온라인에도 뭐 복리가 있겠죠. 잘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파는 거는 그냥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냥 한 개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털을 잡고 한 곳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막 하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계속 다음 날에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게 또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법한 아이템이면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계속 시사하고 싶었고, 물론 당근에서도 제가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렇죠. 그거는 복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진짜 한 번 하는 거는 그거 한 개 때문에 사실 시간도 많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튼 수익률이 높으면 한 번씩은 할 법은 하다 이 말이고, 원래 여성분들 보면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그 뜻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직장 다녀야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전 어머니께서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카페 첫 알바할 때도 저한테 커피 처음 가르쳐준 누나가, 그분께서도 이제 안정적인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정적인 남자라는 그냥 근데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남자가 아니고 직업을 그냥 회사원 같은 그런 느낌의 월급을 받으시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셨거든요. 김승호님 책에 보면은 그 돈의 뭐였죠? 그 돈, 저 책이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책 보면은 안정적으로 매달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들어오는 돈이 가장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복리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직장 내에서도 모르겠다. 예시를 뭔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딱 저랑 맞는 스타일의 리더를 만나야 제가 좀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성격이 못돼 먹어갖고 잘 달라들거든요.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어릴 때 진짜 잘 달라들어서 저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이게 저의 역시 저만 마음에 듭니까? 저의 이제 그런 안목이 굉장하죠라는 농담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만 또 마음에 들 수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요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여기를 조금 한 길이를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야 이게 개폐를 할 때 이게 끝까지 갑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거진 타이트하게 지금 박아주고 있고요. 여기는 한 0. 몇 미, 1, 2mm 밖에 안 되고 여기는 거진 1cm 가까이. 그러면 여기서 작업할 때 거진 이래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거 지퍼 헤드 부분은 여기까지 오고 여기는 꼬리가 한 0.5 정도 나왔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겠죠. 그쵸. 이게 보면은 보시기가 힘든가. 이 알려드려야 될 건 안 알려드리고 엉뚱한 이제 돈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니까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퍼 쪽에는 거진 이렇게 맞추시고 끝다리가 이렇게 끝다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지퍼 이렇게 원래는 이제 제가 정 가운데 이렇게 딱 두고 있다, 그죠? 이 방법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변화를 하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오히려 이제 개폐할 때는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여기 솔기 부분이 항상 이제 걸려가지고 지퍼가 끝까지 안 갔습니다. 뭐 옆에 샘플이 있는데 얘로 한번 볼까요? 얘로 하면 되겠어요. 얘는 아예 이제 원단도 작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자, 이런 것도 복리입니다, 그렇죠? 조금씩의 이제 엄청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지퍼가 다 안 닫히거든요. 이게 보면 이래 됩니다. 끝이. 그러면 예, 뭐 여기까지 나와요. 이미 그 지퍼랑 겹치잖아요. 그렇죠? 지퍼 여기 슬라이드 부분이랑 여기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퍼를 여기까지밖에 못 닫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퍼를 아예 끝까지 닫을 수 있게 여기 솔기 부분을 엄청 이제 작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트로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영상 너무 후반부에 나오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뭐 내일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하트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걸.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잡을 때 더 빨라져.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빨라졌거든요. 아예 여기 끝에 대고 시작을 하면 되니까요. 작업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복리가 실현이 됐죠. 기왕이면 뭐 이 정도는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는 뭐 단기 알바 같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직장을 구하고 오랫동안 근속을 하고 이런 게 조금은 돈을 버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데 좋고 당연 소리지만 직장에서 뭐 알아서 눈치껏 일하시고, 그러니까 뭐 잘 하셔야 될 직장이면은 열심히 하시고요. 아 이거는 내가 봐도 시급만 받고 일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만 일하시고, 그거는 제가 이제 책임은 안 집니다. 책임은 안 지고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 보고 입소문, 제가 했던 대로 가게에서도 뭐 일 잘하는 직원 있으면 입소문 내겠죠. 쟤 빨리 진급시켜라. 근데 저도 이제 좀 방송 타는 거 싫어해가지고 방송국 출연 제의를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지금 와서는 제가 좀 이제 다시 또 하겠다는 마음은 조금 들었는데, 오늘처럼만 장사가 계속된다면 방송국 출연 사실 필요 없거든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그냥 이제 복리를 설명드려봤습니다. 복리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토스트 한 개 구우나 두 개 구우나 세 개 구우나 사실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세 개 파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면 세 개 파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뭐 되지 않을까. 근데 쉽지가 않죠. 사업을 하다 보면 저처럼 간이로 오래 남고 싶은 사람은 일반으로 가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서워하는 거는 장사가 안 될 때. 장사가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고정 인건비가 무조건 나갑니다. 제가 나가는 거 보면 인건비가 재료비 다음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저는 직원을 하루 한 몇 시간 쓰기. 부모님이 저희 직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6시간, 7시간 씁니다. 그런데도 뭐 한 달에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거진 뭐 재료비에 막 먹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방법은 틀렸어요. 잘못한 방법이에요. 이거 너무 지퍼머리에 붙여서 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안 예쁘게 됐거든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건 잊어주시고요. 여기는 너무 작고 여기는 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거의 1cm를 박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쿠팡에서 배달이 온 모양입니다.
이 시간 되면 항상 쿠팡에서 이제 쿠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인테리어 가게 사장님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완성은 됐고요. 인사는 정말 드려야 될 때 아니면 인사는 안 드립니다. 불량입니다. 불량이 올 수도 있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위에 이제 끝에 부분 조금만 집어주는 걸로.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뭐든 간에 단건이 엄청 많이 나오면 그죠, 단기적으로 해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을 항상 지속을 해야 돈을 조금 벌겠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진짜 피규어 한창 팔 때는 계속 이렇게 했지만 이게 돈이 묶이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돈이 계속 묶이고 이게 안 팔리면은 재고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고, 뭐 당시에는 재고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원가에만 그래도 우리가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동네에 저기 뭐 논노 21 이런데 피규어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매입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매가로 팔아버리면 뭐 얼추 원래 원가대로 쳐주더라고요. 손해는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그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를 파는데 뭐한 개만 전문적으로 팔 수도 있고, 그게 또 손님분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 사람 사실 몇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구매하신 분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와 이거 파네 이러면서 삽니다. 근데 한 10개 정도 팔죠. 그럼 그 이상은 팔기 진짜 어려워요. 이미 살 사람 다 샀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이제 팔려고 하면은 정말로 금액을 이제 싸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음식은 안 그렇죠. 음식은 그러니까 먹으면 계속 이제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나름 매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면은 한 번 사고 끝내는 그런 제품은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리가 참 그게 되기가 어렵죠. 계속 구매를 하시면 계속 구매하시면서 리뷰도 남길 수 있고 그런 거를 해야 복리가 된다, 그렇죠? 제 말씀은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면은 팔 수 있는 게 제법 많겠다, 그렇죠? 여러분 즐거운 상상 해보시고, 간단한 건데 돈을 조금 벌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본인 사업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템까지 있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끈을 팔았지만 그게 또 그 사이트에 이제 끈 판다고 올려놨죠. 이거 끈 판다고 올려놨죠. 그래갖고 이제 두 분께서 정말 감사하게 이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안 남아요. 안 남는데 그냥 이거라도 해볼까라는 심정에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택배를 한 개 보내면 그거 보내러 가는 게 역시나 이제 그 왕복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제 2개, 3개 하루 뭐 10개씩 간다 칩시다. 뭐 그런 게 이제 복리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막 주식 해갖고 막 10%씩 계속 복리해갖고 뭐 30년 뒤에 뭐 30억씩 가지고 이제 그런 막 당장의 그런 그 원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현실에서도 좀 그렇게 대량으로 딱 처리하고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더욱더 연습을 해야겠다. 이게 주식을 공부하면서 는 게 복리였습니다. 복리. 계속 복리 거리니까 사실 돈 없으면 참 복리 누리기도 힘든데 그러면 초반에는 어때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막 10%씩 나는 게 아니고 막 2배, 3배씩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조차 근데 우리가 그 투자할 돈이 없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본인 자신한테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 학원이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연령대별로 치명적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아무런 스킬이 없어도 바리스타 취업하기가 정말로 껌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분 같은 스펙이라면 사실 여자가 더 잘 뽑힙니다. 바리스타는요. 그래갖고 근데 연령대가 막 40대가 넘어가시고 이러면 관공서 말고 좀 힘들고 주민센터에서 뽑히시고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주식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뭐 복리를 누리기도 전에 지금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50만 원 있으면 그걸로 학원을 먼저 다니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쭉 생각하면서 본인 생각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리마켓은 정말로 즐겁게 다녀왔지만 그냥 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체력 소모도 심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자리 깔아놓으면은 알아서 손님이 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좋지만 그쵸? 저희 집은 또 막혀 있는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전혀 없는 곳이고 동네 주민들로 장사를 365일 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현실적인 조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곱셈에 의해서 본인만의 싸움을 할 수 있을지 그냥 딱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그런 일은 복리가 절대 안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거에서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 하나 아까 이제 지퍼 그런 걸로 뭔가 실용성을 더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서 조금씩 뭐 하다 보니까 뭐 하루 한 개씩 만들어도 1년이면 300개다 그렇죠. 근데 또 그 꾸준히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제 기록용으로 이렇게 찍지만 기록용으로 찍으면서도 저도 기록도 하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간판 사업 같은 것도 제가 꾸준하게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심사하시는 곳에서도 제 유튜브라든지 SNS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365일 무조건 하네. 장사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그냥 흥청망청 안 놀고 뭐 일한다는 느낌 그래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간판 거기 사실 전국구에서 1000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당첨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복리의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만이 할 수 있는 복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차별화가 되니까 보통 그냥 막 아무나 막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기술 가지면 아무튼 뭐든 간에 돈 벌어먹는데 뭐 문제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잘 너무 똥그러움이 없어요.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뭐 의사 하고 싶다 해서 의사 하고 싶을 뭐지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 장점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본인 특성이라든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거를
진짜 잘합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얘는 일을 집에서만 해도 되는 친구입니다. 와, 그 뭐 최고의 장점이죠. 그 친구만은.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사무직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사무실 출근을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친구는 오히려 집에서 사람 안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살려가지고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다, 그쵸? 이 친구들 뭐 사실 이제 뭐 올해 초에 만난 친구들인데 저는 사실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뭐 그냥 5등급 이렇게 받던 친구고 수업 시간에 맨날 일본어 공부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쵸? 공부해가지고 뭐 할 생각도 저는 없었고요. 그냥 일본어 해가지고 번역가나 해야지 이 생각이었지만 제 친구들은 그래도 뭐 부산대 가고 다들 좀 그런 애들이야. 이번에 어떻게 좀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지연아 뭐 놀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쭉 30대 중반 꺾였으니까 쭉 보면요. 저같이 공부 안 하고 좀 어정쩡한 애들은 전부 장사하고 있고요. 어, 공부 잘했던 애들은 뭐 선생님을 하고 있든지 뭐 들어갔습니다. 수장원 이런 데 들어갔든지 뭐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카이스트 간 친구도 있는데 걔도 중퇴를 했더라고요. 공부가 끝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좀 느꼈겠죠, 그렇죠? 본인 잘하는 거는 딱 이거고 그런 게 확신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 친구는 애도 있고 결혼도 다 했습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요. 뭐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집 만드는 친구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도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거든요. 저보다도 공부 그래도 잘했어요. 자기 말로는 맨날 이제 겸손하다고 우리 같이 공부 안 하면 다 그냥 일하고 있지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 공부 잘했습니다. 저보단 잘했고요. 아무튼 본인 잘하는 거를 그때 뭐 느꼈겠죠. 내가 원하는 건 학교였구나 이러면서.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경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렇고 어르신들 시대 때는 또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졸업장이 없으면 진급이 안 되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졸이시거든요. 저희 집 자체가 원래 뭐 그런 벼슬 집안이 아니고 가난한 집안인데 학교를 갈 돈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다 이제 공장을 가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사실 제대로 못 다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졸업장이 좀 거진 좀 자식만큼은 그래도 교육을 무조건 시키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세대랑은 틀리죠. 저희 세대는 다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그런 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만 갖고는 그렇죠. 경쟁 사회다 보니까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잘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진짜 이제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잘하시는 거, 그냥 좋아하시는 거. 뭐 이런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 같은 걸 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거 틈새 이런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친구는 뭐 청소 같은 걸 하는 그런 업체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세상에 뭐 일 많잖아요, 그렇죠? 뭐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만 잘하면 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 그냥 우연치 않게 복리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좀 생각하다 보니까 더더욱 머리를 써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선배님과 같이 오시는 또 다른 선배님 계시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은 좀 길이 좀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도 지금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좀 올바르게 계속 가면은 그게 진짜 복리의 길이죠. 인생도. 너무 복리를 오늘 그겁니다. 저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있어야 이게 딱 와닿잖아요. 그죠? 최소 막 1억, 2억, 3억은 있어야 복리를 맛보기 시작하는데
1000만원일 땐 복리 뭐 10%씩 해도 그래도 100만원이 좀 큰가 하네. 1년에 100만원 크긴 합니다. 이게. 그렇긴 해도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본인 스스로를 투자하면서 충분히 복리를 키워가는 그런 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돈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개념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생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저 살림부터 해서 뭐든 간에 또 편하게 사는 것부터 해서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면은 진짜 뭐 수익률이 좋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수익률이 안 좋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고, 근데 그 돈마저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죠.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시겠죠. 아니면 뭐 경험을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하다 보면 또 경험하기 싫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한 가지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곱셈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막연하게 제가 막 토스트를 많이 팔고 싶다고 해서 저는 하루에 오는 손님 양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배민에서 한 그릇 배달로 토스트를 2개씩 해갖고 8,000원에 그렇게 팔면은 저는 나중에 종소세 폭탄을 맞을 거예요. 매출만 뻥튀기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돈 벌자고 하는 장사인데 잘 계산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또 물량을 치내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또 장사 안 될 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리스크가 항상 있고, 항상 리스크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 잃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의 고정비를 줄이는 거랑 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인생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재밌거든요, 그런 게 보면은.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막 이것저것은 안 살 것 같아요. 좀 공통적으로 또 하는 말이 보면은 한 가지 주식으로 그냥 끝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주식이라는 거죠. 그거 한 개만 사고 끝낸다는 말이 있고, 그런 주식이 10개 있다 그러면 10개를 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뭐 특정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제품 뭐가 있습니까? 존슨 앤 존슨 뭐 이런 거로 예를 들어서 로션이 있다 칩시다. 그런 거 아니면 뭐 LG 뭐 생활과학 이런 거, 뭐 샴푸 이런 거, 뭐 그죠, 우리가 생필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뭔가 반일전을 하실 것 같나요? 저는 주식을 볼 때는 원래 차트는 처음에 안 봅니다. 저 차트 볼 줄도 모르고 뭐 분석 그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딱 봅니다. 이 보고 발전할 것 같은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당장은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걸 개발할 것 같은지 그런 거를 조금 유추를 해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일단은 이제 상장을 한 기업이니까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샴푸 같은 거 나오는 거 주스를 보고, 또 제가 풀무원은 왜 이제 주식을 샀었냐면 이게 회사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진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었고, 안 망하게끔 장사를 계속하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금액을, 우리가 저는 이제 식품을 하다 보니까 다들 1,000원에 파는데 얘만, 이 사람은 항상 1,500원은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안 먹는데 한 번 먹은 사람들은 재구매를 한다는 소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게 제 가게도 그렇거든요. 딴 데는 블루베리 뭐 저렴하게 파는데 저희 집은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저가 블루베리 팔아도 안 남습니다. 원가율이 너무 높거든요. 블루베리만 250알이 넘게 들어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대입해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원가율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럼 이게 뒤에 설명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햄도 처음에 그냥 4,000원짜리 스모크 햄 먹다가 우리가 10,000원짜리 완전 돼지고기 햄을 그 프레스햄을 먹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스팸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사각햄 같은 거 있죠. 먹었을 때 느낌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닭고기 햄을 먹으면서 갑자기 뭐 이상 연골 같은 거 씹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햄 그다음 밀가루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어릴 때야 그냥 먹었는데 나이 들어 먹어서는 뭐 돼지고기 함량 90%짜리 햄을 먹으면 야 이게 진짜 햄이지 이러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거고 얘는 거기다가 좀 친환경 비건 이런 거뭐 바른 지구 식단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제품 만드는 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이 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딱히 뭐 불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코로나 같은 게 탁 터져가지고 주가가 확 내려가는 그런 뭐 에어부산 같은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품 포장 같은 거는 사실은 오히려 뭐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 겁니다. 얘는 뭐 그런 불황 전염병이 돌아도 괜찮지 않을까? 미국 주식이 망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막 이름 좋다고 막 넣으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금액을 봅니다. 금액을 보고 이거 왜 이래 낮지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고로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봤을 때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확 오르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 비쌀 때 샀을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쭉 보고 비슷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음식에 관련된 비슷한 게 뭐 하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 자동차로 치면은 현대자동차도 보고 기아 자동차도 보고 이제 KGM도 보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 보고는 역시 좀 안 될 거예요. 안 되고요. 우리가 뭐 뭐지 백종원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백종원 대표님 기업 같은 경우도 엄청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가 완전 이제 폭락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좀 며칠 더 보셔야 됩니다. 저도 확실하게 몰라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싸다고 샀는데 더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보통 그런 경우죠, 그렇죠? 난 샀을 때 바닥이라 샀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그거는 도박이고요. 그냥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구나 라는 걸 보시고 앞으로 그냥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서 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회장 같은 경우가 회장님께서 뭔가 사고를 치면 확 이제 막 주가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런 것도 좀 봅니다.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고 사람이 항상 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돈은 왜 그런 게 이제 신뢰로 움직이니까요. 그런 거를 잘 지키지 그런 것도 봐야겠고. 뭐 지수가 어떻고 뭐 애초에 그런 게 애초에 저는 주식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식으로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잘난 척으로 하는 거고요. 책도 보면은 이게 참 저는 처음에 교수님들이 쓴 책이면 전부 그냥 좀뭐 추앙받고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잘난 척 하고 싶어갖고 일부러 어려운 용어 같은 것만 계속 넣어가지고 사람 읽지도 못하게 그런 책을 만드는 경우도 부지기수합니다. 그쵸? 우리가 서점을 가더라도. 그래서 어, 그런 것보다는 그냥 대충 개념만 그냥 여러분들이 슈퍼 가셨다가 그 뭐 눈여겨보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그쵸? 뭐
우리가 원단으로 치면은 이렇게 뭐 코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브랜드 어때요? 원단 뭐 맨날 제가 코카 거 사오잖아요, 그렇죠?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한다. 뭐 근데 그거를 봐야겠죠. 이게 2배 이상 벌 수 있을까? 여러분도 사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면은 막 몇 년씩 묵혀가지고 복리로 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돈 벌 생각으로 합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돈 안 벌 건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것까지 봐야겠죠.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전 네이버 좋아해요. 진짜 네이버에서 구입도 많이 하고 네이버 근데 이미 막 20만 이러죠. 그러면 이게 뭐 해봤자 10% 20% 이래 오르지. 그러면 사실 S&P 넣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지 않습니까? S&P 그 미국 주식에 네이버보다 미국이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기왕이면 뭐 차라리 뭐 테슬라 뭐 괜찮죠.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의적이고 그 사람과 싸우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 경쟁에서. 근데 한 번씩 하는 언행 같은 게 미국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좀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점잖게 그냥 선비처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고요. 그런 건 차라리 단타로 들어가서 나중에 팔고 그럴 때는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지 또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항상 질수가 없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이제 주식에 조금 이제 몰려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게 좀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제가 차트 보고 뭐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안 하고 나는 게임 장사할 때 그런 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던전을 돌다 보면은 드랍이 돼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먹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그걸 해도 몇 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현금으로 주고 쫙 삽니다. 그거를. 그러면 남들보다 우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월감을 표출을 잘하게 이제 게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시에 게임을 할까요? 보통은 퇴근하고 나서 직장인이죠, 최소.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비싸요. 그때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갖고 어, 저 같은 사람도 한 1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재화를 소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게임 내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식 막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를 게임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만 원만 내면 10만 원만 내면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단 막 10만 원짜리 뭐 그런 완전 고급 브랜드 원단도 현금 조금만 탁 넣으면 게임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진짜 접근성이 쉬운 겁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한 4만 4천, 4만 5천 다들 살려고 하니까 그때 올라가는데 이게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게 막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급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사에 대해서 그런 건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다들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때는 한 3만 원, 막 2만 8천 이래 팝니다. 그러면 3만 한 5천 원 선까지는 다 사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클릭을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만 번, 2만 번씩 사람이 클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럼 하루에 그걸로 이제 벌 수 있는 돈이 제한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고 뭐 하다가 이야기했노? 뭐 하다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요. 영상을 1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시간만 봅시다. 시간 12시입니다. 도중에 영상이 끊기면 용량이 다 돼서 이제 끊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이게 단타다 그쵸? 이게 어찌 보면 한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대충 뭐
수요가 물릴 때를 좀 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요건 제 추측입니다. 저는 항상 남의 의견을 안 물어봐요. 남의 의견을 물어보는 순간 그거는 그 사람이 공유를 해도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정보. 돈 되는 정보는 저도 그런 거 딱 친구 한 명한테는 공개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 공개 절대 안 합니다. 그 경쟁자가 2명, 3명 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돈 벌어먹는 딱 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알려줍니다. 뭐 저도 뭐 어쩌다가 그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새벽에 어쩌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리 싸지? 며칠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게임 안에서. 희한하죠. 그래갖고 그때 그러니까 하루 게임 돈으로 한 1,000만 원씩은 계속 벌었어요. 하루당 벌 수 있는 금액이 딱 그 정도였고요. 그거 뭐 하루 그 해봤자 한 6,000원, 7,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어릴 때니까 뭐 그 금액 제법 쏠쏠하죠, 그렇죠? 하루에. 근데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한 10% 정도 내야 돼요. 거기서 돈이 또 까입니다. 하고 아무튼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막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그냥 이런 기업이 있구나. 그러면 그 기업을 공부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제가 궁금하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인스타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가게도 찾아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사장이 정말 제대로 장사하는지까지 이제 보고 싶으면 뭐 가게 찾아와서 얼굴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그래갖고 뭔가 이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도덕성입니다. 왜? 돈은 원래 솔직하게 뭐 그런 뭐 기술 혁신 그런 거는 뭐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원금만 안 잃으면 다시 또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안 잃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여태껏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안 잃을 것 같은 데만 항상 그렇게 도전을 해왔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기다리면은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근데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참 모릅니다. 그게. 어떤 기사가 터지고 갑자기 물 탈 때가 확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기업 같은 데서 뭐 인수를 해가지고 더 자본이 더 커지게 됐다부터 해서 뭐 그런 게 하면은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봐도 뭐 괜찮은 기업이니까 샀겠죠. 뭐 그런 거 투자하고 저희 같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큰 투자자가 딱 손을 내밀면은 아무튼 주가 확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거는 또 주식을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막 제가 막 거짓 이상한 주식을 많이 막 계속 접할 수는 없고 관심 있는 것만 딱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KGM에 넣었는데 KGM이 계속 부진을 현치 못하고 있죠. 막 토레스 같은 거 나오고 막 한번 올랐다가 그 뭡니까 그 뭐지 그 가족 안에서 뭐 승계 작업을 한다고 곽재선 회장님이 그 아드님한테 뭐 그런 걸 좀 뭐 재산 같은 거를 계속 가족들한테 주고 이게 회사 내에 안에 뭐 봉급 같은 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분배 올려주고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관련 문제를 해서 여태껏 적자를 많이 봤으니까 좀 식구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주식이 좀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건 예상 전혀 못했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가족 기업으로 이렇게 지나갈 건지 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고 했고 그냥 KG 그룹은 우리가 KG 이니시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냥 뭐 단말기 결제 같은 거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그룹인데
그냥 이제 사장님께서 원래 체험에 갔던 차량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제 자동차 사업 워낙 일구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워낙 사업가시니까 이런 것도 잘하시겠지 해서 제가 봤을 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나름 이렇게 차 내장 부분이 다 똑같잖아요. 보면 그 프레임도 보면 다 외판도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뭐 무쏘 뭐 토레스 액티언 다 공유한 부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이제 수리비 같은 거는 좀 싸게 나오고 단가도 저렴하게 좀 나올 수 있고 나름 저는 머리 잘 썼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 손님분들은 왜 맨날 왜 똑같은 거 사고 오리냐 하면서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래도 저 정도는 그냥 욕먹을 감수를 하고 그냥 이제 던졌구나 이걸로 이제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그럼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또 내년에 나오는 무슨 렉스턴 그런 게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사왔습니다. 르노 그랑 콜리오스도 뭐 그 사왔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기술 자체는 이미 입증이 됐는데 중국 거니까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일 저렴한 게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손을 댔고 사실 우리는 그쵸 중국 제품이 없으면 살기 좀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까지 하면서 그럼 금액이라도 싸면 되는데 금액은 보통 제값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나름 거기서도 조금 프리미엄을 가려고 하는지 비아디랑 같이 합작을 해서 뭐 그 파워트레인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완전 올 100% 차이나가 아닌 뭐 50대 50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중국차 저희 안 팔리죠. 그래도 한국색을 입혀야 팔립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망할 것 같진 않다. 예, 그게 제 생각이고, 그죠? 이제 뭐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분 같은 것도 좀 나눠주면서 그동안 임금 못 받았던 분들 챙겨준다고 그렇게 이제 조금 주식을 나눠준 일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니들 투자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주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4천, 막 4,500까지, 뭐 5천까지 갈 법도 했는데 갑자기 3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예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반대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잡소리 길었다 그죠. 내일은 아무튼 뭐 복리 이야기는 그만하고 주식 이야기 그만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10개 정도 완성했고요. 시험시험 했죠. 힐링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